새누리당은 원컨 원치 않건 어쨌건 새로운 정치 실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단 당직자 출신 당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직접 만났는데 당직자들에게 아웃님으로 불렀군요. 자, 이제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대표가 독특한 화법을 갖고 있거든요. 두 갈래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터뷰하신 거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정말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열정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항상 제가 아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열정의 딱 한 분이라 그런 건 항상 대표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뭐 정치하시는 내내 대변해 오셨었던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제가 말하자면 수혜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또 정치권에서 하는 건의로 드리는 여러 가지로 늘 그렇게 해 오셨지만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칭찬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 맞는 거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요. 뭐 네. 박지원 의원 그게 화면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아주 기뻐하시네요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정현 의원 말씀 잘하신다고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친화력도 뛰어난 건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진심이다. 네. 그게 저게 칭찬하시고 이런 게 상대방을 갖다가 앞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그걸 갖다가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다면 참 좋은 건데 네. 어떤 그냥 왜 우리 영혼 없는 칭찬이라고 그러니까 네. 만일 그런 식이라면은 야당과 그냥 분위기만 그 기자들이 볼 때 좋게 하는 그런 칭찬이라 그러면은 네. 박지원 의원 정도면 아마 그 정치 구단인데 네. 이정현 의원이 저렇게 당대표가 저렇게 말할 때 이정현 의원의 속마음을 많이 읽고 있다면 네. 그게 과연 여야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데 과연 좋기만 할 것이냐. 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거는 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정책도 시행할 수 없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건의할 때 네. 저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왜 기분 나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하면서 윗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진짜 그런 이 노하우가 아주 뛰어난 분으로 보입니다. 네. 저게 참 화면을 연달아 보니까 참 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칭찬의 장사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심상정 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다 만면에 웃음을 띠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실제로 이정현 대표가 되셨죠. 대표는 정말 저렇게 친화력이 뛰어나고 기자들을 만나도 네. 정말이지 저렇게 겸손한 모드로 저렇게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분이 그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친화력을 보이는 건 좋은데 네. 당 대표로서는 저게 올바른 이렇게 뭐 처신 태도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로 하면 최소한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한테 네. 좀 힘있고 강하게 얘기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저분이 지금까지 거쳐온 정치 경로라든지 저렇게 말씀하시는 태도라든지 특히 네. 대통령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태도가 과연 강단 있게 해야 될 말을 하는 그게 저런 표현법이 도움이 될까? 물론 그거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겠지만 굳이 저렇게 처신하는 태도를 당대표로서 어울리는지를 묻는다고 그러면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하나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스타일도 스타일이고요. 결국 그 결과물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건 대탕평을 건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얼마 후면 좀 나올 것 같고요. 하나하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직자들을 만났거든요. 지금 저 장면인데요. 허진석 차장. 네. 자, 지금 들어서고 있죠. 네. 이정현 대표가 저런 태도와 이렇게 친화력을 보이는 거는 저기 사무처 직원이라는 자신의 그 정치 출발점이 사무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우님들, 제가 당 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형님으로서 제가 한번 그렇게 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건 당직자들은 힘이 좀 나겠습니다. 당 대표가 지금까지 지시하고 정말 그 차이가 나는 그 신분의 위치 때문에 좀 고압적이랄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말단 당직자들을 아웃님들을 부르는 당대표가 처음 탄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직자들은 사실 의원들 보좌하고 굳은 네. 일하고 힘든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드디어 당대표까지 됐다. 네. 당직자들은 아주 지금 뭐 마음속으로 흐뭇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정현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거 참 저거는 괜찮다. 당직자들에게 어떤 열심히 이 당 생활을 하면 언젠간 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주는 거는 참 좋은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정현 대표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를 만나러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전에는 이회창 전 대표를 그런 식으로 보좌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사무처 직원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보좌를 했던 첫 정치 거물이 이제 이회창 전 대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찾아간 걸로 보이고. 근데 다만 만남 자체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이회창 전 대선 후보, 이회창 전 총재와 함께 있는 모습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군요. 네. 아직까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자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 장면이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회창 전 총재를 만나고 바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네. 만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또 호사가들은 저 순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전 대통령을 먼저 찾아가야지 어떻게 네. 전 총재를 먼저 찾아가느냐. 네. 그게 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제 대립을 했었고, 그때 아시다시피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표의 편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제 이정현 대표 쪽에서는 뭐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런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당 내에서는 친박이 이정현 대표가 체제가 출범했습니다만 비주류의 수장이 된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한 공격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저렇게 막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늘 저희 김제에 가서 지금 담고 있는 건 파프리카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포장하는 일을 도왔는데요. 보겠습니다. 30개? 되는 대로 정확하게 딱딱 담아서. 자, 그러나 저런 모습 보고요. 친박 진영에선 견제구가 날라왔습니다. 정우택 전 최고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일부러 쓰고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모습, 그래서 보니까 뭐 속옷을 빠는 모습도 나오던데 좀 남사스럽지 않나. 남사스럽다. 근데 이런 막연한 이미지에 의한 지도자보다는 소위 콘텐츠에 있는 실력이 있는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네.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사실 서민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그럼 네. 기자들 만나서 말씀도 거의 반말에 가까운 그냥 네. 툭 던지시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전 대표죠. 전 대표는 지금 하실 일이 네. 어떤 서민적인 모습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김무성 대표는 콘텐츠. 네.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대통령, 지금 대선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다. 네. 그냥 그 껍데기만 이렇게 서민적인 모습 보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배낭 메고 가실 게 아니라 네. 방에서 케인지를 읽고 네. 춤패트를 읽고 네. 기자들하고 케인지의 어떤 그 거시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네.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양날의 칼이 모두 있어야 되겠죠. 서민적 풍모와 함께 아주 날카로운 정책에 대한 비전이 그 실무자들한테도 번뜩이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쪽을 과연 김무성 대표가 채울 수 있을 것인지 내년 대선 국면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